출범 100일을 맞는 윤석열 정부의 일부 수도권 위주 정책에 대한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충청권 광역철도 청주도심 통과의 향배가 충북 민심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차 없는 도청 정책의 일환으로 다음 달부터 사무관급 이상은 청내 주차가 전면 제한됩니다. 민원인 주차 공간으로 활용되는데 노조는 정책의 목적이 불분명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청주 복대동 지역에 또 침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거듭된 침수에 보상금은 턱없이 적어 상인들은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기능성 스포츠 티셔츠 중 선호도가 높은 12개 제품의 품질을 비교했습니다. 절반 이상이 물이나 땀에 젖으면 색상이 변하거나 묻어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내일 출범 100일을 맞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의지가 명확하게 국정 운영에 나타나지 않으면서 일부 정책에 대한 비수도권의 반발이 나오고 있는데요. 충청권 광역철도 청주도심 통과를 비롯한 지역 현안의 현실화 여부가 향후 대통령 지지도에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안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육부는 지난달 교원 확보율만 충족하면 지역 구분 없이 정원 확대가 가능한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 방안을 내놨습니다. 수도권 대학 규제에 빗장이 풀린 것으로 해석되면서 각계의 반대 성명이 잇따랐습니다. 지방대학으로서는 굉장한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 그거로 인해서 또 지방의 어떤 경쟁력이 약화되는 이런 부분을 저희가 우려를 했기 때문에 수도권 산업입지 규제 개선안도 비수도권 시각에선 지역균형 발전의 후퇴로 비춰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정부에 대한 지역 민심은 충청권 광역철도 청주도심 통과의 향배가 분수령이 될 거라는 게 중론입니다. 청주도심 통과철도는 오송분기역 유치 이후 지역에 미칠 파급 효과가 가장 큰 매머드급 현안으로 윤석열 정부의 충북 지역 1호 정책과제에 선정돼 있습니다. 첫 단추는 오는 10월 발표되는 사전 타당성 조사 결과로 사업 추진이 순풍을 타게 될 경우 지지율 회복에 전개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밖에 AI 영재고 설립, 카이스트 오송 바이오메디컬 캠퍼스 타운 조성 등 윤석열 정부가 충북의 건의를 받아 채택한 주요 정책 과제를 진정성 있게 추진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특히 지방에 대해서 했던 많은 공약들 가운데 할 수 있는 것들은 하나하나 제시하면서 국민만 바라보고 나가는 자세, 이것이 매우 중요할 때입니다. 출범 100일을 맞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평가는 이제부터가 시작으로 국정운영 지지율은 내후년 총선 결과로 나타날 전망입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차 없는 도청 사업이 지난주 시범 운영을 거쳐 이번 주부터는 사무관급 이상의 참여를 유도하는 자율 시행으로 전환됐는데요. 일단 첫날 참여도는 90%가 넘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사무관 이상의 청내 주차를 전면 제한해 민원인 주차 공간으로 활용됩니다. 조용광 기자입니다. 평소 같으면 차들이 빼곡히 들어찰 도청 주차장 곳곳이 비어 있습니다. 직원들이 출근을 마친 오전 9시 기준 빈 주차장은 242면, 전체 377면 중 64%에 달합니다. 차 없는 도청 자율 참여 대상인 사무관급 이상에게 배정된 107대 중 9대만이 청내에 주차했고 자율 시행 첫날이라 제한 대상이 아닌 직원 상당수도 차를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우선적으로는 민원 불편 해소 2차원으로 먼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이 주차장을 이렇게 철거해서 거기다 시설물을 설치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 달부터는 사무관급 이상의 도청 내 주차 제한이 선택이 아닌 사실상 강제로 시행됩니다. 사무관 이상 관리자들은 셔틀버스나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특별한 경우 외부 주차장에 주차하도록 하고 이들에게 배정된 107면은 민원인 주차장으로 전환됩니다. 공무원 노조는 차 없는 도청의 본래 목적이 변질됐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주민들이나 직원들에게 문화 휴식 공간을 갖다 마련한다고 하였는데 주차장법 위반에 따라서 문제의 소지가 있으니까 민원인들을 위한 주차 공간 확보로 간다는 본래 취지와 다르게 차 없는 도청 정책이
민원인 주차 편의를 위한 목적으로 변경될 경우 오히려 도민들의 지지를 얻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에 따른 설명과 부작용 해소 방안도 함께 마련돼야 합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롯데 바이오로직스가 1조 원 규모의 바이오 의약품 위탁 개발 생산 공장 후보지로 오송과 송도를 놓고 저울 중인 가운데 김영환 지사가 신동빈 롯데 회장과 이원직 롯데 바이오로직스 대표에게 친필 서한문을 보냈습니다. 김 지사는 친필 서한문에서 오송의 입지적 강점과 충청북도의 바이오 산업 육성 의지를 설명하면서 롯데에 투자를 요청했습니다. 충청북도는 투자 유치 관철을 위해 청주시와 업무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TF팀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충청북도가 민선 8기 정책 자문을 위해 분야별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특별 보좌관을 위촉했습니다. 특별 보좌관에는 김관식 우수노원 주식회사 대표, 심의보 전 충북교육감 인수위원장, 홍경표 청주성안길 상점가 상인회장 등 10명이 위촉됐으며 2년간 무보수 명예직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네, 어젯밤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가 심했던 청주 복대동 지역에 또 한 번 침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강수량이 그리 많지도 않았는데도 골목에 물이 차오른 건데 거듭되는 물난리에 보상금도 턱없이 부족해 인근 상인들은 망연자실한 상황입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청주시 복대동 골목에 물이 들어찹니다. 비가 내린 지 10여 분 만에 급격히 차오른 빗물은 상가와 주차장까지 금세 침투합니다. 집중호우가 시작된 지난 9일 이후 벌써 세 번째 침수입니다. 주민들은 빗물이 빠지는 가경천에서 배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원인으로 지목합니다. 하천 곳곳에 배수로가 있지만 수위가 배수로 위로 올라가면 오히려 물이 역류한다는 겁니다. 그 간의 출구 높이가 우수가 많이 흘러갈 때 높이보다 낮게 돼 있는 곳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만 좀 차면 관로 땅 속에 있는 관로가 우수 관로가 나가야 될 물이 되려 들어오는 겁니다. 청주시는 부랴부랴 복대동 침수 예방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다음 달 3일까지 침수 피해를 본 골목부터 솔밭초등학교까지 도로 아래 가로 3m, 세로 2m의 우수관을 설치한다는 겁니다. 가격도 수요가 상승되고 그러면은 포수면이 좀 저하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열망이 하루 쪽으로 끄고 거고요. 거듭된 침수 피해에 상점들은 처참한 상황입니다. 벽이나 의자 곳곳에 곰팡이가 생겼고 에어컨, 냉장고 등 각종 전자설비까지 복구 비용만 수천만 원이 드는데 청주시의 지원금은 최대 200만 원이 전부로 그나마 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금은 없습니다. 인테리어 한 것까지 물이 먹어서 지금 곰팡이가 다 피고 저거를 싹 뜯고 새로 이제 설치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거 뭐 200만 원 준다고 해갖고 그러면 이제 하지 말라는 얘기죠. 또 다시 침수가 그 돈 들여서 했는데 침수가 됐는데 만약에 또 200만 원 주고 나몰라라 한다고 하면은 거듭된 침수는 인재라고 주장하는 주민과 상인들은 비만 오면 반복되는 피해에 청주시의 책임 있는 자세와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아파트 등 충북의 경매시장 열기가 한풀 꺾였습니다. 감정가를 웃돌던 낙찰가가 반년 넘게 하락세인데요. 통상 경매시장이 매매시장을 선행하기 때문에 부동산 추가 하락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충북의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이 지속적인 하락세입니다.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 부동산 가격 하락 전망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1차, 2차 유찰된 상태에서 가격이 하락한 상태에서 낙찰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경매가가 떨어지고 있는 거고. 지난해 말 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이 101.7이었던 충북의 아파트 낙찰가율은 지난달 84.0%를 기록해 7개월 만에 17.7%포인트나 떨어졌습니다. 전국 평균 아파트 낙찰가율은 90.6%로 충북이 5.4%포인트나 낮습니다. 아파트를 포함한 주거시설과 토지 등의 경매 시장도 한풀 꺾였습니다. 지난달 경매 진행 10건 중 3건만 낙찰됐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전국 최다 응찰자인 70여 명이 참여한 청주시 흥덕구의 한 토지 경매가 200%가 넘는 낙찰가율을 기록한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대출을 과도하게 끼고 아파트를 매입해서는 안 됩니다. 실수요 위주로 바뀌어야 됩니다. 감정가 대비 낙찰가율을 80% 이상 넣고서 매입을 해서는 안 됩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특히 낙찰가율 하락장에서는 권리 분석과 입찰 대행을 위한 부동산 경매 매수 신청 대리인 제도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평소 운동할 때 땀 흡수가 잘 되는 기능성 스포츠 티셔츠 많이 입으시죠? 그런데 유명 브랜드의 제품 절반 이상이 물이나 땀에 젖으면 색상이 변하거나 묻어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운동할 때 즐겨 입는 기능성 스포츠 티셔츠.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12개 브랜드 제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꼼꼼히 따져봤습니다. 먼저 운동할 때 땀을 빠르게 흡수하는 정도를 시험한 결과 2개 제품이 1회 세탁했을 때 흡수성이 1급으로 낮아 수분을 잘 흡수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10회 세탁 후에는 3급 또는 4급으로 흡수성이 높아지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건조 속도는 모든 제품이 면 티셔츠보다 빨랐습니다. 하지만 6개 제품은 물에 젖은 상태로 장기간 방치할 경우 색상이 다른 의류로 묻어나올 가능성이 있었고 프로스펙스 제품은 땀에 젖었을 때도 색상이 변하거나 묻어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운동이나 사용 후 물이나 땀에 젖은 의류는 바로 가방에 넣는 것보다는요, 어느 정도 건조하거나 개별 보관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제품 무게는 리복 제품이 가장 가벼웠고 필라는 가장 무거워 최대 69g의 차이가 났습니다. 기능성 우수 제품으로는 4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뛰어났고 가성비 면에서는 리복이 25,000원으로 가장 저렴했으며 아디다스는 친환경 재활용 소재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나이키는 재생 폴리에스터 사용 문구가 잘못 표기됐다며 이를 삭제하고 소비자가 요청하면 환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JB 이윤영입니다. 충청북도와 도내 6개 인구 감소 지역이 올해 첫 시행되는 지방 소멸 대응 기금 1,104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충북은 광역 지원 계정 278억 원, 제천, 옥천, 보은, 영동, 괴산, 단양 등 도내 6개 시군은 기초 지원 계정 826억 원을 배분받아 내년까지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국민의힘이 주호영 위원장을 제외한 비상대책위원 8명을 확정한 가운데 제천 단양의 엄태영 국회의원이 포함됐습니다. 또 사무총장에는 동남 4군의 지역구인 삼선의 박덕흠 의원이 내정돼 비대위 의결을 거쳐 공식 임명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오늘 충북대에서 기업가 정신이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특강했습니다. 의과대학 초청으로 단상에 선 안철수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는 예비 의료인들이 어떤 사회적 책무를 가져야 하는지 고민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차기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안철수 의원은 앞서 청주시 의원과 도의원 등 20여 명을 대상으로 윤석열 정부의 시대정신과 국정과제를 주제로 특강을 펼쳤습니다. 다음 달까지 청주 모심서로 흥덕대교에서 온천초등학교 정문 직전까지 구간에 96면의 노상 주차장이 설치됩니다. 청주시는 해당 지역은 불법 주정차로 단속 요청이 끊이질 않고 있지만 심각한 주차난을 고려해 한쪽 면 주차장을 우선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시는 노상 주차장 설치 이후 반대쪽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을 벌일 방침입니다. 제천시와 제천 단양 상공회의소, 세명대와 대원대가 맞춤형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 상생 발전을 위한 산학관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오늘 협약식에는 아세아 시멘트와 일진 글로벌 등 지역 9개 기업 관계자들도 참석해 지역 산업 수요에 적합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 청년 인구 지역 정착 장려, 기업 인력난 해소 등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단양군이 단수와 누수로 연간 16억 원의 피해액이 발생하고 있는 노후 상수관로 정비에 나섭니다. 단양군은 올해 노후 상수관로 정비 공모 사업에 최종 선정됨에 따라 오는 2026년까지 총 사업비 252억 원을 투입해 6개 구역의 노후관로 33.5km를 교체하고 밸브 112곳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번 사업으로 연간 37만 톤의 누수량 감소와 연간 10억 5천만 원의 생산 비용 절감이 기대됩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 대선 기간 충북에 약속했던 공약들에 대한 실천 의지를 보여줘야 할 시점이 됐습니다. 우선 다음 달 초 확정되는 내년 정부 예산안에 충북 현안 예산이 얼마나 반영되는지 지켜봐야겠습니다.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